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또 박영선 의원이 융단폭격 대상자입니다. 정말 박영선 의원의 의혹은 어디까지가 끝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기아차입니다. 얼마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이 삼성전자의 소송권을 맡아서 수백억 원을 챙겼다. 이런 의혹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자, 박영선은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로 활약하면서 국회에서는 삼성과 대기업들을 공격하고 뒤로는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사건 수임을 받아서 돈을 벌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이 로펌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명확합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사건을 이 로펌이 맡은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인데, 박영선 의원은 남편은 삼성전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의혹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왜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요, 사건을 수주하는 사람이 있고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건 따오는 사람들도 돈을 꽤 많이, 엄청나게 법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따오면 그 다음에 실무 변호사들이 그 소송을 진행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물어오는 겁니다. 옛날에도 찍새, 딱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변호사 사무실, 로펌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건을 수주하는가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박영선 의원이 있는 저 로펌, 박영선 의원의 남편이 있는 저 로펌에 수주를 하면 박영선 의원이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생긴 겁니다. 당시에 삼성 미래전략실의 이모 부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국당은 주장합니다. 자, 박영선 의원을 봐서 이 사건 저기 주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가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위선의 극치입니다. 부인은 삼성을 공격하고 남편은 뒤로 삼성으로부터 돈을 챙기고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도 그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재벌이 있고 대기업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는 사실은 격이 좀 다릅니다. 그냥 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현대기아차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5번째, 6번째 다투는 어마어마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과거 포니를 생산하던 현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붕괴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약진했습니다. 유럽에도 독일이나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가 있지만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파는 그 파워는 일본과 한국이 유럽 못지 않습니다. 유럽에도 한국 차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 기아차도 박영선 의원의 남편이 속한 로펌이 개입됐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팩트입니다. 이종배 의원은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자, 산자위 간사입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 이종배 한국당 의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앞으로는 대기업을 공격하면서 뒤로는 남편이 관련 사건을 수임해 이익을 취한 것은 위선적이고 취약한 작태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자, 그러면서 정말로 박영선이 떳떳하다면 남편이 다른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합니다. 박영선은 2004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때 박영선은 초선 의원 때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한테, 정의선 정몽구 회장의 장남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90%라며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난했다. 2005년 재벌금융사가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 중 5% 초과분에 대해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것은 박영선이 초선 시절에 대기업,
현대 기아차를 압박하는 일을 했다는 그 물증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배는 또 이야기합니다. 2011년 인터뷰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기업 세습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며 현대차를 살로 들어서 공격했다. 그러던 2010년 1월, 2013년 1월 남편 소속 로펌이 서울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현대 기아차 계열사로부터 수임한 사건이 8건이라고 합니다. 자, 2013년 전 2건에서 6년 만에 8건으로 늘어났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박영선이 기업을 압박해 남편이 현대 기아차 계열사 사건을 수임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자, 8건이면요. 조그만 사건이라 하더라도 꽤 수억 내지 수십억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8건이면 액수가 짐작되죠. 아마도 수십억, 100억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액수를 이정배 의원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규모의 수임료를 박영선 의원 남편이 있는 로펌이 챙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국당 산자의회들은 성명도 냈습니다. 부인은 창으로 삼성을 찌르고 부부는 삼성으로부터 수임료를 챙겨 신부창부수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성그룹 계열사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이후에는 현대기아차 계열사 소속만 8건을 수임했다. 이 역시 막대한 수임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당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박영선이 올해 예산만 10조 원이 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 말 안 듣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행할 겁니다. 막말로 무리를 빚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왕자 씨가 북한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을 통과 의례라고 하고 천안함 폭칭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 박영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제 여야관계는 상당히 악화되고 협치는 실종되고 대한민국 국회는 혼수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단합니다. 무엇을 믿고 이렇게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끝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대기아차로부터 남편 로펌이 수임료를 땡겼다. 이건 정말 위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해입니다. 도덕적 해입니다. 원래 이렇게 이해관계가 분명한 경우는 이런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박영선 의원의 남편이 로펌, 그것도 이런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부인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사위원장까지 맡고 재벌 공격수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의, 공정 이런 겁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는 정말 이게 끝도 없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이렇게 강한 말을 했습니다. 박영선을 보고 범법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이날 황교안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 사항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직 유지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임명 강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구 주민에게 중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놓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나하고 황교안하고 밥 먹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이거 사실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면담 및 오찬했다고 선관위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황교안은 박영선과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밥을 먹은 사람은 지역 구민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것부터가 명백한 위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은 답하지 않습니까? 황교안은 또 이야기합니다. 박영선 집 리모델링비 3억 원 대납 의혹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변호사 남편의 대기업 거액 수임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역시 사실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당에서는 이미 검찰 고발한 상태인데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자,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의혹 역시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죠. 서울대병원에 VIP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박영선의 황후 진료 의혹이 터진 뒤에 언론 보도로 밝혀진 일입니다. 국민일보가 특종 보도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VIP실에서 특혜 진료를 받았다면 이건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당시 박영선은 최순실 조사특위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해서 서울대 병원장에게 최순실 아느냐 모르느냐 질문하면서 겁박하고 뒤로는 서울대 병원장을 이용해서 서울대 병원 특혜 진료를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바로 이 의혹의 본질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서울대 병원을 급박하고 비슷한 시기에 본인은 서울대 병원 VIP실에서 특혜 진료를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 맞습니다. 맞고요. 물론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의혹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집 세채부터 해서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의 병력 의혹, 주차장, 주차 위반 의혹, 등등 끝없이 많은 이 의혹 백화점의 박영선을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오만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박영선에게 빚진 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초조해하십니까? 왜 이렇게 강행하십니까? 박영선 폭탄이 또 터졌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 이제 구독자가 20만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모자랍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구독 빨간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십시오. 스마트폰, 자, 진성호 방송 바로 밑에 빨간 구독 버튼 터치해 주시고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붉은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십시오. 진성호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